미친놈이네. 자. 직각 삼각형인데 이렇게 그리고 3등분점이에요. 그림이 이제 직각이, 그러니까 빗변이 땅에 누워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밑변을 땅에다가 눕혀놓은 그림이 조금 더 익숙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L, M, 그 다음에 N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죠. L, M, 그 다음에 여기가 N. 자, 이런 상태인데 요거는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우리가 잘 쪼개서 보셔야 되는데 그림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좀 보기가 불편해서 너를 이렇게 돌려서 세워 봅시다. 이렇게 돌려서 그림을 보시면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각각 수선의 발을 내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도 3등분, 여기도 3등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하나의 길이의 제곱을 이제 요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B랑 C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B와 C는 문자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3B랑 3C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C가 되고 얘네가 다 B가 되겠죠. 자,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가 N이니까 N제곱이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L인데 여기가 L이고 여기가 M이죠. L의 제곱은 2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그러면 4C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M제곱은 거꾸로 C제곱 더하기 4B제곱이 나오죠. 보시다시피 L제곱 더하기 M제곱은 N제곱의 5배가 나옵니다. 답은 5가 되는 거죠. 여기 수렴을 내려서 풀어내는 방식을 삼각함수 파트에서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식으로 줬냐면 요게 이제 사인 세타고 여기가 코사인 세타일 때 너의 길이를 구해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가지고 풀어내는. 그 다음에 31번 우리가 원이 있고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CP의 길이죠. CP의 길이. 그리고 요 길이가 다 1로 서로 같아요. 이만큼.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 하는 거는 CP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 각도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입니다. 일단은 요 베타라는 각도를 알파와 베타를 이용을 하시려면 자 선지를 보시면 알파와 베타가 아닌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를 이용하고 있죠. 즉 원주각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원주각을 잘 찾으셔야 되고 그럼 베타에 대한 원주각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거나 얘가 중심각이니까 요 호에 대한 중심각이죠. 그럼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요 원주각을 찾기 위해서 보조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선을 그을 거냐면 이 문제는 바로 요 보조선을 긋지 않으면 안 풀리는 문제예요. 자, 여기가 베타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여기가 2분의 베타 나오죠. 여기가 알파면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여기가 2분의 알파가 나옵니다. 자, 문제는 거의 끝났어요. CP의 선분의 길이를 잘 보시면 요 선분과 이제 너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봤을 때 요 큰 삼각형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요 작은 삼각형 새롭게 만들어진 거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는데 작은 삼각형에서 요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가 되면서 너와 마주보는 변 여기는 1이고 너와 마주보는 변인 거죠.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관계로 코사인 공식, 아니 사인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결론 사인 2분의 베타분의 1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분의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보조선을 왜 긋는가? 중심각을 우리가 뭘로 바꾼다? 원주각으로 바꾼다. 원주각으로 바꿨을 때만 이제 여기서는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45번. 뺏겼어? 진짜 안 보잖아. 45번. 자, 원이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평행선이 좀 있죠? 평행선이 있고 평행선이 두 개나 있네요. 그리고 AB 그다음에 곱하기 BD 변의 길이의 곱을 구해봐라. 평행선 그 다음에 길이가 같은 게 AB랑 CD랑 같네. 자,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 그리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상황.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3짜리고요.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일단 이런 게 다 3이죠. 3, 여도 3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여기도 다 3이죠. 이런 것들도 다 3이에요. 그리고 이게 평행사변형이다 보니까 요 길이도 얘랑 이제 같게 되죠. 그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평행하니까 각도가 같을 텐데 이런 각도가 서로 같나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엇각이고 여기가 이등변이죠. 그래서 여기도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합동이라서 여기도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여기도 같죠.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여기까지?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세타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x라고 놓는다면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공식을 써서 얘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도 동일한 짓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수렴을 내려서 굳이 코사인 공식 쓰지 않고 x분의 2분의 3은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갈게요. 맞아요? 출발 내렸고 요 길이 2분의 3 x분의 2분의 3은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그 다음에 코사인 공식 쓰겠습니다. 3, 3x죠. 2배 3, 3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렇게 선생님도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일단은 뭘 보셔야 되냐면 평행선이 많다. 평행선은 주로 각이 동일한 것을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각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닮음, 합동 등을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평행선이면 각이 동일한 거를 쓰는 거는 거의 필수적이고요. 거기서 이제 닮음을 쓰거나 합동을 관찰하는 거는 뭐 쓰일 때도 있고 안 쓰일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관찰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각도랑 요 각도가 같고 이등변에서 너도 같고 이등변이라서 변의 길이 다 같고 여기도 같고 이런 요소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조건인 거죠. 보시다시피 도형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풀이는 간결해요. 풀이는 간결한데 이거를 여러분이 떠올리기, 그러니까 이 조건을 어떻게 쓸까? 지금 사실은 요 삼각형에서 같은 어떤 변의 길이가 하나의 미지수로 다 표현이 됐었고, 근데 그게 이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각도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쓸 생각을 한 겁니다. 47번. 한 변의 길이는 20% 줄이고 너는 얼%를 늘렸더니 넓이는 변함이 없었다. 20%가 줄었다는 거는 몇 배가 된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0.8배. 그러니까 5분의 4배가 되는 거죠? 5분의 4배. 근데
넓이라는 건 무엇에 비례하냐면 선분 길이의 곱에 비례해요. 언제? 요 각도가 일정할 때. 그죠? 잘 보시면 각 B는 일정합니다. 각 B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한 두 변의 길이의 곱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5분의 4배가 됐다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거꾸로 4분의 5배가 돼야 되죠. 퍼센트로 본다면 25%가 돼야 되죠. 답이 그냥 5번입니다. 왜? 근데 그렇게 해서 맞긴 했어요. 뭔가 필링이 5번에 오긴 했어요. 아,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진짜 숫자가 딱 커도 20% 저런 게 꼴수배들. 원래 요 상태인데 하나가 20%가 늘면 20%가 줄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x가 되는 거고 넓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게 서로 같으려면 너가 4분의 5b가 된다는 건데 b가 4분의 5b가 됐다는 거는 플러스 4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4분의 1배. 4분의 1b 이렇게. 4분의 1이 25%죠. 그 다음에 49번 입체도형인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경비행기가 지상으로부터 900m 상공을 시속 300 지면과 평행하게 남서쪽 근데 한 관찰자가 동쪽으로 3km 떨어진 거기서 수직 방향으로 900m 상공에 비행기가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근데 다시 바라봤을 때 올려다본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해봐라. 아, 얘는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가 일단은 남서라는 거는 이거를 위에서 바라보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이렇게 그죠?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리고 잠깐만 아니지 직각 이등변이 아니지 길이가 안 맞지? 길이가 안 맞아요. 길이가 안 맞고 무슨 얘기냐면 이 위에서 바라본 것만 높이는 제외하고 한번 볼게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요 길이가 일단은 3이고요. 3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얼마만큼을 가냐면 1분 후에 그럼 시속이 300km니까 1분이 지나면 얼마를 날아가냐면 5km를 날아가죠. 자, 5km를 날아가는데 그래서 요 길이가 5짜리가 됩니다. 5 이만큼 그리고 요 각도가 얼마냐면 45도인 거예요. 왜냐면 방향이 남서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어디가 구해지냐면 요 길이가 구해져요. 요 길이가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구해서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이제 지면으로부터 떠 있는 거죠. 이렇게 원래 이제 그림이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점에 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밑에 이제 사람이 있어서 얘가 이렇게 올려다 본다고. 얘를 비행기를. 그럼 여러분이 이 장면을 옆에서 바라본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고 얘가 지면에 이렇게 있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떠 있고 너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비행기 그리기 어렵네요. 자, 뭐 어쨌거나 자, 그래서 미술학원 가세요 그러면. 살짝 그림 알았어, 잘 그릴 것 같이 생겨서. 알았어. 비디오. 자, 비디오 근데 보시면 요 높이가 아까 얼마였냐면 900m였죠. 그래서 높이가 0.9가 됩니다. 0.9
그리고 요 길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요 길이가 나오는 거죠. 요 길이가 얼마냐면 3, 5, 사인 45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요. 이렇게 써볼게요. x제곱은 3의 제곱, 5의 제곱, 빼기 2, 3, 5, 2분의 루트 2. 근데 루트 2는 얼마로 계산하냐면 1.4로 계산하고 싶죠? 요거 그럼 21 나오나? 21? 그러면 43 나오나요?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여기가 9 더하기 25 빼기 21 이렇게 계산한 거거든. 네. 그러면 이제 13이 나와서 여기가 루트 13이 나옵니다. 이렇게 3.6으로 보겠다고 그랬죠? 우리가 올려다 본 탄젠트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끝났죠? 탄젠트 값은 너분의 너가 된다. 53번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수열 오래 안 걸려요. 등차수. 등차가 중요해요. 등비보다 등차가 더 어렵습니다. 등비 파트가 이제 도형 활용이랑 원리합계 들어가면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원리합계 내신에는 나와요. 근데 어렵게는 안 나와요. 어렵게는 안 나오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당장 교과서에도 원리합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수학이 있어요. 경제수학.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일자리 정사면체인데 무슨 짓을 했냐면 수에바를 내렸죠. 지금 수에바를 내렸고 BAH와 CAH가 같대요. BAH, CAH. 당연한 얘기 아닌가? 정사면체니까? 당연한 얘기죠. 대단한 얘기. 당연한 얘기인데. 네. 뭐지? 자, 그래서 요 각도랑 요게 같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근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너를 연결을 해보시면 요 직각삼각형과 너를 연결했을 때 요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에요. 합동. 높이는 공통이고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서로 같을 테니까. 자, 근데 AP와 CQ가 서로 같은 점을 잡겠대요. AP는 어디 있냐면 AP 이렇게. 응? 무게중심이자 외심이자 내심이죠. 맞아요. 정사면체니 정삼각형이니까. 그리고 CQ가 서로 또 길이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어디가 같아야 되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Q. 요거랑 같은 상황. 마지막에 찾고 싶은 거는 QH의 길이를 보고 싶습니다. 얘는 얼마니? 자, QH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딜 구하셔야 되냐면 요 삼각형 A, H, C를 다시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 AHC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고요. A, H, C가 여기 있고 Q는 이쯤 어딘가 있죠. 그래서 요 길이가 서로 같게끔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길이에요. 자, 그럼 CQ의 길이는 어디서 구하셔야 되냐면 여기 요 삼각형 AP 지금 ABH인가? 이렇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각형 ABH와 삼각형 AHC는 서로 합동이죠, 합동. 그러니까 여기서 내린 수의 발이 P라고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나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의 발을 내려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사실은 서로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헷갈리니까 둘 다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쪽에서 사실 너랑은 같은 삼각형이지만 수혜발 이렇게 내렸고요. 요만큼의 길이가 너랑 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너가 B, H. 자, 이제 풀어봅시다. 일단은 요 길이가 1인데 너가 1이 되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죠? 여기? 정삼각형에서 지금 무게중심이고 여기가 요거 길이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여기. 근데 여기가 얼마야? 1이잖아. 1, 2분의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라고? 2분의 1이고 루트 3 아, 이거 몇 대 몇이라고 했어요, 친구들. 그러니까 1이면 얼마겠어요? 3분의 루트. 그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가 3분의 루트 3.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가 지금 비율만 놓고 보면 1대 1에 루트 3대 루트 2가 돼야 되죠. 여기다 루트 2를 곱한 3분의 루트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3분의 루트 6은 사실은 정사면체에서 내린 수의 발의 길이이기도 합니다. 중등교육과정 때 배운 내용이에요.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A씨의 길이는 1이죠. 자, 이런 상태이고 어차피 선분의 길이 B가 1대 루트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도 1대 루트 2대 루트 3이에요. 맞아요? 다시 1대 루트 2대 루트 3이야. 근데 여기가 실제로는 얼마냐면 3분의 루트 6이지. 즉, 요 길이는 얼마냐면 3분의 루트 6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예요. 루트 3분의 루트 2를 곱하시면 날아가면서 3분의 2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가 나와요. 거의 다 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정확하게 2대 1이기 때문에 3등분 점이라서 이렇게 수의발 내려가지고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1대 2죠, 여기가. 그럼 너가 1대 2니까 너도 1대 2고 여기도 1대 2가 되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이것의 3분의 1이니 9분의 루트 3이고요. 이만큼의 길이는 요것의 3분의 2니까 9분의 2루트 6이고 끝났네요. 자, 잠시 쉬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을 수열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배우죠. 원래 수열이라는 거는 어떤 함수 값들을 나열한 것들이 이제 수열이었는데 그렇다는 거는 함수마다마다 수열이라는 거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에다 뭔가를 자연수들을 대입해서 만든 게 수열이니까 어떤 특정한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연수가 아닌 값을 대입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죠? 그 중에서도 등차 수열은 이와 같은 n에 관한 1차식의 형태였는데 요게 이제 그래프로 본다면 직선의 형태죠. 직선의 형태. 이렇게 생긴 직선을 가지고 이제 그려서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따 문제 중에서도 한 문제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요소가 뜻하는 게 얘는 기울기이자 공차였고요. 요 값이 이제 일정한 어떤 n에 관한 1차식의 형태를 띈다. 그래서 공차가 0인 것도 사실은 등차 수열이기는 합니다. 물론 기울기가 0짜리 이제 상수함수 형태가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등차 수열이면서 동시에 등비 수열인 수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비가 1이고 공차가 0이면 공차 0인 것도 상수함수고 공비가 1인 것도 상수함수죠. 그렇죠? 둘 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정의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뭐 등차 중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는데 먼저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제풀이의 방식이 두 항끼리 더하거나 빼어 해결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서로 다른 이런 것끼리 서로 빼주시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공차의 이제 실수배 형태로
너 빼기 너는 이만큼 기억이 공차 요게 나왔었고요. 서로 더한다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얘는 항상 요런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합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m 더하기 n과 m 프라임 더하기 n 프라임이 서로 같을 때.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였냐면 수열의 요 합의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요 개념을 가지고 조금 변형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요 n자리가 홀수인 경우에 너가 2k-1이 되면 a1, a2, a, 2k-1이었고 a1 더하기 a, 2k-1은 이런 요소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a, k 더하기 a, k로 바꿀 수 있죠. 뒤에 있는 숫자의 합이 2k가 되니까 얘도 똑같이 2k가 되면 합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2ak로 바꿀 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얘는 뭐가 나왔냐면 2k-1 곱하기 a, k라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홀수인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SN에서의 어떤 값과 일반항 간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나왔어. S5 더하기 S 아니지? S5는 S8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조금 생각해 보시면 A 누가 0이죠? 일단은 여기는 S5가 S8이면 S13이 0이 돼야 돼요. 얘가 이제 왜 0이었냐면 요거 이제 SN의 어떤 2차식의 특징을 에서 비롯되는데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상수항이 0이기 때문에 항상 S0이 0입니다. 그죠? 요거는 2차식에서의 대칭성을 뜻하고 대칭축이 2분의 13에 있다는 거는 하나의 실근이 0이면 나머지 하나는 13이 됩니다. 그럼 얘가 0이면 얘가 홀수일 테니까 우리가 A 누가 0이 되냐면 누구예요? 7이 0이죠. 왜냐면 얘는 누구니까? 13 A 7이니까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정보는 어떤 S값 합끼리 같다가 실근에 대한 정보로 바뀌고요. 실근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바뀌고 항에 대한 정보로 바뀝니다. 당연히 항에 대한 정보는 합에 대한 정보로도 바꿀 수 있겠죠. 왜 S13이 0인지 S0이 0이에요.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원점을 지나갑니다. 그죠? 근데 S5와 S8이 같다는 거는 대칭축이 3분의 13에 있다는 얘기야. 2분의 13에. 물론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지만 그럼 여기에 실근이 하나 있으면 대칭성 때문에 항상 13에 실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내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주로 요게 사실은 주된 식 변형입니다. 요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등차는 무조건 요걸 잘 하셔야 돼요. 요거 요 두 가지 별것도 아니지만 합에 대한 구조를 다른 합으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서로 빼서 공차에 대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하셔도 등차 수열 파트는 대체로 수월하게 잘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임의의 m 프라임 n 프라임인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여기가 뭐 3, 4야. 그럼 여기가 2, 5 뭐 이런 식으로 합이 같으면 그들의 등차 수열의 항의 이제 값도 합이 같게 된다라는 거예요. 임의의 m, n, m 프라임, n 프라임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 SN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한다면 저 일반항이 dn 더하기 p가 됐듯이 SN은 2분의 d n제곱 더하기 q n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했었고 요거 이제 2차식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역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딜 지나가냐면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대칭성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요런 구조를 보실 수가 있고 요 합의 서로 동일함을 가지고 SN을 표현하는 방식은 요거였고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두 개의 합에 대한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풀어가는 방식과 얘는 이제 2차식의 형태로 보겠다는 거죠. 원점을 지나가는 2차식의 형태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 식으로 바꿀 때는 이제 요 자리가 항상 공차의 절반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약간 깊게 들어가자면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적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차식을 적분을 하시면 2로 나누게 되어 있죠. 그죠? 최고차항이 D였으면 적분하시면 여기는 이렇게 2분의 D의 형태가 나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거를 또 다시 시그마를 했다. N제곱을 예를 들면 요거를 K제곱 어쩌고 되어 있는 거를 시그마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곱해지게 되냐면 최고차항에 당연히 3분의 1이 곱해지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K제곱 시그마 했을 때 공식이 뭐였어? 6분의 N 플러스 1, 뭐가 2N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러니까 6분의 2가 최고차항이지. 최고차항이 얼마야 정확히? 3분의 1이죠. 왜 3분의 1이 된다? 적분의 개념이다. 왜 적분의 개념일까요? 우리가 AN이라는 것들은 어떤 항들이 쭉 있는 건데 그 항들을 더하겠다는 것은 가로의 길이가 1짜리이고 높이가 AN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한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 길이 1 곱하기 AN인 거예요. 1 곱하기 A2, 1 곱하기 A3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에는 그거는 가로의 길이가 1짜리로 직사각형들을 막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무엇에 아주 근사하게 되냐면 그 어떤 함수로 x축이랑 이제 축이랑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아주 유사하게 됩니다. 물론 부호를 감안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정적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투를 안 하신 분들은 좀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는데 어차피 수투를 대다수가 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D가 되면 여긴 2분의 D가 되는 요소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자. 그래서 요 SN과 AN 왔다 갔다 잘 하시고 요 부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는 게 있었어. 요거는 등차 등비 마찬가지였거든. 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이쪽은 수열의 합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요. 등차 등비 수열 파트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시그마 파트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얘는 이제 원리는 뭐였냐면 요게 이제 AN이었고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뭐? 어?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웃기다고? 일방항이? 방항이 뭐 그럴 수 있죠. 자, 이렇게 선생님 술 잘 안 마십니다. 와 진짜 생긴 거는 미친놈이네. 뭐지? 통째로 왔어. 네가 나보다 잘 마시게 생겼어요. 맞긴 해. 반주하게 생겼죠, 반주.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요게 이제 정의상 n번째 항까지 합이고 n-1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당연히 서로 빼면 n번째 항이 나올 거라는 거는 당연한데 n이 왜 2 이상일 때까지밖에 안 됐냐면 1을 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S0이라는 게 갑자기 생겨요. 그죠? 근데 SN이라는 수열은 합을 뜻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S0라는 게 개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 그러면 S0라는 거는 만약에 이게 1부터 성립하려면 요 값이 0이 나와야지만 S1과 A1이 같아서 요거를 이제 만족을 하죠. SN의 정의상 S1과 A1이 같은 건 사실은 역시 당연해요. 왜냐면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 항까지 합이나 첫 번째 항이나 값은 서로 동일하겠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나누나 S 0이면 첫 항부터 해서 성립하더라.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이제 시험 문제로는 어떤 식으로 곧잘 내냐면 여러분한테 수열을 주고 뭐 수열의 합단원 아니면 등비 수열 파트, 등차 수열 파트 어떤 파트든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SN이
2n 더하기 3n 플러스 뭐 k 뭐 3 곱하기 예컨대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이와 같은 수열에 대하여 이렇게 주면 좀 애매하다. 이렇게 가자. 너무 복잡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건 무슨 수열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이렇게 줬다고 쳤을 때 이 수열이 AN의 합이 SN인데 AN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첫째 항부터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떤 종류의 수열이 되냐에 따라 좀 다른데 등비죠. 등비 수열이 되게끔 하는 K가 얼마냐 이거를 이제 물어본다고. 원래 정석적인 풀이는 뭐냐면 n 넣고 n-를 넣고 빼서 AN을 구해요. 그 식에다가 1을 넣어보시고 이 식에다가 또 1을 넣어주시고 둘이 서로 같게끔 연립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S0이 0인 거를 사용해 보시면 넣어보시면 K는 바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요거 이해가요? S형이 0이 아닐 때가 있어요. 0이 아닐 때가 있죠. SN 자체를 그냥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S형 0 아니죠 그러면. 근데 n 넣고 n-를 넣고 빼면 AN은 등비수열이 나오기는 해. 그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두 번째 항부터. 책상에 올라갈 기세인데 뭐 하는 거죠? 왜 이러는 거죠? 저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올리고 싶다고? 올리면 어떻게? 올렸다고? 뭐라고? S0이라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0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는 SN이라는 개념에서는 정의가 안 되지만 어차피 SN은 n에 관한 어떤 수식이에요. 수식. n이라는 것에 우리가 자연수를 넣기로 약속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약속 잘 지키나요? 저 또 숙제 안 해오죠. 그래서 n에다가 0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한 번씩 넣어도 돼요. 그죠? 자. 안 돼요. 안 돼요. 서술형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첫째 항부터 적용되는 식이라면 그렇게 나눠서 쓸 필요가 있어요. 문제에서 N1부터 되는 거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처음부터 AN이 등차 수열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S0이 0인 거는 당연한 거예요. AN이 등비 수열일 때 이렇게 나오면 S0이 0인 거는 당연하게 나오는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볼 필요가 없고 얘는 언제 사용이 되냐면 너네한테 AN에 대한 정보를 처음엔 주지 않고 SN으로 띡 식을 줬어. 식을 줘놓고 이게 첫 항부터 뭐가 어쩌고 된다라든지 아니면 요걸 가지고 AN을 구해서 AN에다 뭔가 가공을 해서 다시 새롭게 합을 한다든지 사실은 이제 두 번째 방식이 수열의 합파트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 아마 본 적 있을 거야. 시그마 뭐 1부터 K가 1부터 N까지 AN은 N에 관한 식으로 딱 주고 갑자기 K 곱하기 AK를 시그마에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첫 항을 내가 분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첫 항일 때도 이 SN 대신 n-을 넣고 뺀 식을 내가 사용을 해도 괜찮은가. 근데 주로 안 되게 출제를 한다고. 주로 첫 항일 때 분리를 하게끔 만든다고. 그럼 이걸 직접적으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시그마를 하기에는 K라는 시그마는 보통 어디부터 적용하는 게 편해? 공식은 다 뭐로 돼 있어? K가 어디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 있어? 다 1부터 돼 있죠. 근데 내가 1을 따로 빼가지고 따로 쓰려고 하면 불편하겠지. 그러니까 1까지 포함을 시키고 1과 이제 요 실제 1과 실제 A1과 여기서 구해진 A1과의 그 격차를 이제 해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시는 게 가장 좋기는 좋아요. 그건 이제 다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만. 4번 수업하죠. 원래 딱 4단원이에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다음에 수열의 합 시그마 파트, 그다음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이제 증명도 있고 우리 저번에 증명은 아예 안 했죠. 다음에 할 때는 증명도 다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 할 때는 도형 파트도 조금 할 거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보죠.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항상 1주차를 주면 그 다음 주에 시험이고 다음 주에는 2주차를 주고 오늘 아직 안 줬어요. 지금 제가 가져갖고 저기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부터 시험 본다는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원래 스케줄로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뭐가? 저기 안 춥냐? 내가 어떻게 알지? 나는 안 추워. 뭐 왜 저기가 앉고 싶어? 저기 뭐 여기 뭐 이런데 앉아. 저기 뭐 준호 싫어? 비켜드릴게요. 네. 민식이 옆에 아니어서 아닌가. 민식이가 잘생기긴 했어, 그지? 네가 앉았던 자리도 싫대잖아. 근데 저기가 약간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저기 너 있던 데는 왜? 저기도 추워? 어디 가나? 너 거기? 그럼
많이 줄였는데? 제 춥다고 그래갖고. 뒤에 거를 끄고 앞에를 키든가 그러면. 뒤에 거 끄세요. 그럼. 정춤. 근데 수열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 니네가 막 아무거나 너네 막 주민등록번호 막 이런 거 써도 수열이에요. 뭐 없죠. 규칙이 없죠. 그거 음. 그 번호 자리마다 의미가 있어요. 알아 나도. 와. 쌤이 너무 네가- 살았어. 네가 태어난 날짜에는 의미가 있냐고. 그냥 아무 숫자나 쓰는 거라고. 자, 진짜 의미가 있대. 볼게요. 나만 이해를 못한 거야 지금. 나도 원래 이해를 못. 일자리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자, 각 숫자는 의미가 있지만 그 실제 숫자를 나열을 하면 그거 자체는 규칙성은 없다고. 그 숫자 간에 규칙성은 없다고. 당연히 그 자리는 뭘 의미하는지 나도 알지. 연도와 뭐 이런 걸 의미를 하기 성별과.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반드시 어떤 규칙성이 있어야 되냐는 거지. 자, 조용. 보겠습니다.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눈 나머지가 3짜리인 홀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한 게 AN, 너로 나눈 나머지가 6인 거를 또 차례로 나열한 게 BN이죠. 근데 어쨌거나 나눈 나머지가 3인 홀수 동그라미. 그럼 두 가지 요소예요. 7로 나눴고 홀수인 거죠. 그죠? 7로 나눈다는 건 7마다 규칙성이 있는 거고 홀수, 짝수는 2마다 규칙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AN이라는 것과 BN은 얼마마다 규칙성이 나와야 되냐면 14개마다 규칙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4, 뭐 K 더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AN은. 그럼 14N에다가 7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 되려면 더하기 3 같은 거 하면 되지 않나?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가장 작은 항이 17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N에다가 0을 넣을 수는 없으니 이렇게 갈게요. 그럼 되죠? 절대값 1 넣으면 3 나오고 2 넣으면 빼기 11, 빼기 11. N-1 가로 전개하면 14N 빼기 11. 14N 마이너스 11이라고 쓴 거라고. 얘도 14N. 이번에는 얘는 6이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6을 해보시면 나눈 나머지가 6이 나오긴 하지만 홀수가 아니라 짝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플러스 13을 하면 되죠. 원래는 플러스 13. 근데 마이너스 1인 거죠. 결국에는. 얘네가 뭐 2부터 되나요? 다시 봐봐. 여기다가 7로 나눈 나머지 6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플러스 6이라고 썼어. 이렇게. 그럼 7로 나눈 나머지가 6인 건 맞지. 근데 홀수가 안 되잖아. 7을 더 더해줬어. 이렇게. 그럼 플러스 13인 거는 7로 나눈 나머지도 6도 되고 홀수도 되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n이 1일 때가 값이 27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27이 나오죠. 27. 요거 다 더한 거예요. 지금 플러스 13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건 사실은 27이 아니라 13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14를 빼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기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요 BN, AN에다가 14 단위는 더하거나 빼더라도 어차피 2로 나눈 나머지, 7로 나눈 나머지가 같기 때문에 왜 빼기 14를 해요? 왜 빼기 14를 하냐면 BN이라는 수열은 n에다가 얼마부터 넣어야 돼요? 1부터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항이 13이 되려면 빼기 14를 해서 14n-1로 써줘야 된다. 만약에 BN이 이렇게 생겼으면 1 넣으면 27부터 시작할 수열 자체가. 그래서 이게 수열 자체가 제일 작은 거부터 시작하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걸 맞춰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끝났죠? 계산하시면 끝. 넘어갑니다. 32번 볼게요. 자. 등차 수열이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A9가 10일 때 A1의 값을 구해봐라. 절대값끼리 서로 같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값이 서로 같거나 둘이 서로 더했을 때 이제 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관계인데 6 너가 이렇게 A8 120 둘 중에 하나죠. 너거나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A10 마이너스 12도 A12 120이거나 마이너스 A12 더하기 10이거나 이렇게
너 껐는데 왜 저기 안 앉아? 아직도 춥죠? 껐는데 왜 아직 춥지? 손이 시려요? 자, A9는 10이고 뭐 추위를 타는 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으니까. 자, A1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아 예. 자, 지금 케이스가 총 4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A6 빼기 8이 너일 때 두 가지, 너가 너일 때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니까 총 4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뭘 주는 거죠, 이거는? 공차를 주는 거죠. 이렇게 주면 뭘 주는 거예요? 누가 나와요? 요 식을 주면? 아니죠. 그죠. H7이 얼마 나와요? H. 미안. H7 얼마 나와요? 9 나오죠, 9. 그럼 A7이 만약에 9라고 한다면 A9가 10이니까 뭐 그걸 가지고 이제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모순이 되는 거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윗길로 가면 뭐가 되냐면 너가 이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공차가 나오는데 너가 두 개의 공차가 2니까 공차가 1이 나오고요. 이때는 A7이 얼마가 나오냐면 9가 나와요. 자, 윗길 요도 마찬가지. 요거 넘어가면 2 나오고 넘어가면 아니지? 이렇게 넘어가면 2D 나오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나오기 때문에 D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요거 넘어가 보시면 A10 더하기 10이니까 A11이죠? 너가 20이니까 A11은 11 나와요. 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너랑 너는 동시에 선택이 불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보자 이거야. A9가 10인 거를 만족하는 건 이 중에서는 뭐가 가능할까? 딱 보니까. 아래 거랑 요거밖에 안 되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위 아래도 되지 않나요? 안돼. 요거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공차가 1이 되면 여기서 두 개를 더해서 A11이 돼야 되는데 두 개를 더하면 12가 나와야 되죠. 근데 11이죠. 그래서 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요렇게. 공차 12. 아니 2분의 1. 그 공차가 2분의 1짜리라서 A1으로 가려면 A7에다가 공차를 6개, 즉 3을 빼주셔야 됩니다. 답은 6이 나와요. 이렇게. 요거 이해가요? 넘어갑니다. 33번은 굉장히 쉽죠. 이거 뭐 넘어가죠 그냥. 각각 넣어서 등차를 이룬다고 했는데 등차 중앙 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약간 싸늘하지 않나? 안 싸늘하다고? 안 싸늘할 수가 없는데 싸늘해야 되는데 딱 보는 순간 싸늘해야 되는데 미지수 몇 개예요? 2개죠. 미지수 2개죠. AB.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2 넣고 1 넣고 0 넣고 등차 중앙 식을 내가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식이 몇 개? 식은 1개. 등차 중앙 식은 1개잖아. 가운데 거에 2배가 넣어. 근데 미지수는 몇 개? 아이 씨부랄. 2개 AB 2개라고. 미지수 2개 식 1개 싸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가슴에 비수가 꽂힌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넣어볼게요. 봐봐. 여기 보는 순간 딱 싸늘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8A 더하기 4 더하기 2B 더하기 1 더하기 끝에 거 0 들어간 게 1이죠. 너는 2배 요거 1 들어간 거죠. A B 2 되나?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딱 보니까 양변에서 뭐가 사라져요? B가 사라지고 끝이죠. 넘어갑니다. 싸늘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네는 싸늘하지도 않았잖아. 자, 참 되겠습니다. 자, 이딴 걸로 뜨겠냐고. 자, 아이고, 자, 이 n 플러스 3승. 보통 하루 안에 올려요. 하루 안에 그 덧글을 단다고. 다른 거안 하는 거안 했는데 애청자다 애청자. 그래서 쌤이 막 하트 눌렀는데 고정 시청자야. 구독자 팬미팅 한번 해야겠네. 자, 보겠습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가 a, n, b, n, c, n인데 각각 양의 약수의 개수를 헤아려 주면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n 더하기 4개고요.
얘는 2 곱하기 N 플러스 N. 너무 애매워. 너무 싫어. 있는 게 무슨 너무 싫어. 됐죠? 왠지 알겠죠? 왜요? 이게 2n승이죠? 아, 맞아. 얘는 2 곱하기 3의 n-1은 각각 1 더해서 이렇게. 너가 등차 중앙이니까 너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나가. 수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이 선생님이 기대하는 오답을 했을 때가 제일 즐거워요. 자, 나와서 드릴게요. 35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 볼게요. 여기는 등차 수열의 합 파트가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은 요 뒤에부터는 쭉 다 등차 수열의 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다음에 등차 중앙은 가볍게 보시고 합과 관련된 문제가 실제로는 많이 나오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A1이 0보다 큰 등차 수열에서 밑줄 S10은 S20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고요. 바로 해석 들어간다. S 30이 0이구나. 이렇게. 근데 SN이 최대값을 가질 때 자연수 N값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A1이 양수인 건 왜 줬을까? 그래프가 자, 너네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죠. 왜냐면 원점을 지나가죠. A1이라는 건 1,A1을 지나가야 되는데 1,A1은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 2차 함수를 너네가 이 두 점을 지나게끔 그릴 수 있는 개형은 두 가지인데 뭐가 있냐면 요거 하나 있고요. 요거 하나 있는데 문제에서는 요걸 알려줬죠. 요걸 지난다고 알려줬죠.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때가 최대가 되겠죠. 얼마? 얘는 15 이렇게 대칭성 가지고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6번 36번 연산 자체는 쉬운데 조금 볼 게 있어서 자 일단 첫 항이 16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5짜리인 등차 수열에서 요런 거 연산도 이제 약간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AN 자체를 수열을 한번 써봅시다. AN은 마이너스 5n 더하기 21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면 보시다시피 A4까지는 양수고요. A5부터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뗀다라고 생각해보면 요 식을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A1, A2, A3, A4까지는 이렇게 있고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A5부터 A20까지죠. 각각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등차 첫 항, 마지막 항 곱하기 그러니까 나누기 2 곱하기 4개 첫 항, 마지막 항 나누기 2 곱하기 16개 이런 식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고요. 상관은 없고 아니면 SN 식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래 있는 부분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는 S 20 마이너스 S4가 되죠. 얘 같은 경우에가 S4죠. 그러니까 사실 너는 뭐가 되냐면 2 S4 빼기 S2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SN에 대한 식만 구해주시면 SN이 적분이었죠. 적분. 에다가 2분의 뭐시기가 있겠죠. 16 돼야 되니까 37 아닌가요? 맞아요. 37. 그래서 이렇게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다가 요거 넣어서 연산하는 게 편안한가요? 아니요. 별로 불편하죠. 별로 불편해요. 그래서 뭘 하시는 게 더 낫냐면 첫 항 A1, A4 노준하고 곱하기 2배 빼기 A5, A20 곱하기 8배 이렇게 원래는 2를 나누고 16 곱하는 거예요. 2를 나누고 4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짝수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
홀수계였더라면 정 가운데 등차 중앙이 있었을 거라고. 그지?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는데, 이제 요런 요소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정 가운데 있는 항을 a 2분의 5라고 쓴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널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a 2분의 5 곱하기 4로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 될 것이고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자연수가 아닌 수를 나올 수 있는지 판단을 하기가 좀 불편하다 보니 저런 방식을 잘 취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넣으면 나와요. 왜냐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AN이 이렇게 직선이 있어서 1참수라서 이렇게 있잖아. 그지? 1, 2, 3, 4. 자,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2분의 A 1 더하기 A4는 사실은 요 점에서의 함수값과 똑같죠. 근데 너의 x가 옆에 2분의 5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값이 A 2분의 5라고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직선에서. 그 다음에 37번 보시면 자, 총 항의 개수가 홀수계인데 너의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의 합의 비를 물어보고 있고 총 항이 홀수계일 때는 홀수 번째 더한 거랑 짝수 번째 더했을 때 첫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이 서로 같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A1 더하기 A21은 누구랑 똑같냐면 A2 더하기 A20과 정확히 똑같죠. 그죠? 끝자리 수의 합이 22로 똑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항들의 평균은 값은 다 똑같아. 그럼 뭐가 중요해? 항의 개수가 중요해요. 홀수계는 몇 개예요? 홀수인 거는 11개고 짝수인 게 10개니까 그들의 비는 11대 10이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얘는 언제만 쓸 수 있냐면 항의 개수가 홀수계일 때만. 왜 그래? 그래야지만 요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한 것들이 이제 일정하게 나오죠. 홀수 번째, 짝수 번째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8번은 직접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38번은 뭐 하는 문제냐면 새로운 수열을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 A1과 A2 이웃한 항들을 두 개씩 더했지, 그지? 그러면 요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을 새롭게 BN이라고 정의를 하셔도 괜찮죠. 그러면 B1은 A12, B2는 A23 이런 식으로 땡땡땡 B10은 A10, 11 이런 식으로 갈 텐데 A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열이 나옵니다. AN은 뭐가 나오냐면 공차가 얼마예요? 5 가는 동안 그죠? 마이너스 2에다가 1,5를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7이 돼야 되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니까 둘을 더해 보시면 마이너스 4n 더하기 12가 나옵니다. 요거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워가면서 쭉 더하고 싶어요. 이걸 10개를 더하고 싶은데 그죠? 3까지는 이제 0이 되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조금 나열을 하는 게 좀 편한 게 어떻게 나오냐면 8, 4, 0, 4, 8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10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28. 어떻게 56? 마이너스 10 들어가면 이제 28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항의 개수가 지금 총 10개니까 두 개 묶어서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홀수개씩 묶는 게 좀 편하다고 생각해요. 총 짝수개자. 그럼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는 게 어떤 점에서 좋냐면 등차 중앙 있죠? 정 가운데 등차 중앙 있죠? 얘는 누구냐면 16이 있죠. 정 가운데. 그죠? 이렇게 너와 너의 등차 중앙. 너와 너의 등차 중앙. 그러면 너는 4 곱하기 항의 개수 3개. 16 곱하기 항의 개수 나머지 7개. 10개에서 3개 빼면 7개. 어떻게 10개가 되죠? 이렇게. 됐죠? 넘어갑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인데요. 39번 보시면 39번과 42번의 가장 큰 차이는 상수항의 유무죠. 상수항의 유무. 39번 같은 경우에는 상수항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의 양변에다가 n 넣고 n-1을 넣고 뺀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A135 땡땡땡 마지막이 A2n-1인데 -1을 넣으면 2n-3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항인 A2n-1만 남고요. A2n-1이라는 거는 우변에다가 n 넣고 n-1을 넣고 빼지 않고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니까 n제곱에서 2n으로 2n 플러스 1이 되겠죠. 맞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가 진동은 빨라. n제곱 더하기 2n인데 요거에서 요걸 하는 거죠. 원래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건데 우리가 애시당초의 합의 구조가 요거인 거죠. 합이 너라면 일반항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요거에서 2배가 돼서 2n 써주시고 1 넣었을 때 같은 플러스 1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뒷부분에 대한 이런 식의 연산을 하지 않고 합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런 식으로. 근데 미분이랑 또 조금 안 맞죠. 왜냐면 여기가 2고 1이라서. 근데 최고차항 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은 조금 안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줬고요. 마지막에는 A1, 2, 3 땡땡땡 A20을 하고 싶대. 자, 홀수 번째가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요 짝수 번째에 대해서 공차가 1자리겠죠. 그러니까 전체 공차는 1자리겠지. 홀수 번째가 공차가 2자리면 전체는 공차가 1자리인 거예요. 1자리. 그럼 A1과 A20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A1 더하기 A20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가 20개. 자, 요걸 할 건데 A1 같은 경우는 여기다 1 넣으면 3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A1이 3이기 때문에 A20은 3에다 얼마 더해주면 돼요? 19 더하는 거죠. 22 나오죠. 왜 19 더하는 거야? 아까 내가 보시면 A2n-1이라는 건 홀수 번째만 모은 수열이에요. 홀수 번째만 모은 수열이 공차가 2짜리 등차 수열이거든. 근데 원래 모체가 되던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에서 뽑은 거예요. 홀수 번째만. 그러니까 원래 수열은 공차가 1짜리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일반화가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홀수 번째 항이 등차 수열이면 전체 수열도 당연히 등차 수열이었을까? 원래 수열도?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내가 이렇게 써봐. 뭐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뭐 이렇게 막 니네 맘대로 써. 그래도 수열이긴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써. 그럼 홀수 번째를 모으면 등차 수열이 분명히 맞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문제에서 처음부터 AN이 등차라고 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은 내신에 곧잘 나와요. 곧잘 나온다고 개놈 새끼야. 41번 보겠습니다. 한 문제 넘어가 41번 봅시다. 오늘 속도가 나쁘지 않네. 속도는 나쁘지 않은데 뒤에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요. 와, 얘 좀 이상한 거 있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아니 10개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 가겠죠 집에? 자, 41번 보시면 어딜 가는 거야? 첫 항이 0이고 공차가 자연수일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죠. 일단은 첫 항이 0이니까 AN을 이렇게 쓸 수 있나요? N -1 D 이렇게 쓸 수 있죠. A1부터 AK까지의 합은 SK로 식을 바꿔서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첫 항과 마지막 항에다가 이제 더해서 2로 나누고 K를 곱해서 는 30이다 이렇게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자리가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표현해 볼게요. A1 더하기 AK 나누기 2 곱하기 K는 30. 자, 이렇게 할 거고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고요. 이 식에 다 넣어봅시다. 1 들어가면 일단 0이고 K 들어가면 2분의 K-1 D가 나오겠죠. 2를 오른쪽에다 곱해줍니다. 그러면 K-1 K D는 60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는 연속된 두 자연수고요. 얘도 자연수예요. K라는 건 항의 번호기 때문에 얘도 자연수입니다. 자연수계죠, 자연수계. 그럼 60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시면 1, 2, 3, 5 이렇게 되나? 맞아요. 이렇게 되죠. 그럼 너네가 연속된 두 자연수를 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1, 2 가능하죠? 2, 3 가능하죠? 감사합니다.
3, 4 가능하죠. 4, 5도 되죠. 5, 6 5, 됩니다. 6도 되죠. 안 되고요. 안 되고요. 5, 6 안 된다고? 아, 그 뒤에. 더 이상 없죠. 그죠?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해달래요. 답은 4 곱하기 5가 되겠죠? 또 2, 3, 4, 5, 6 하지 마세요, 또. 등차중. 자, 너무 응용인데요. 아예. 너무 과합니다. 그 정도 못해요.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SN 이렇게 생겼고 첫 항과 K번째 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바로 어떤 문제냐면 S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첫 항과 첫 항이 아닐 때를 분리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n 대신에 n-를 넣고 서로 빼는 게 맞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다고 했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거? 어떤 꼼수가 있다고 그랬죠? AN. 자, 우리가 n 대신에 n-를 넣을 때도 그렇고 뺄 때는 이 상수항의 자리가 의미가 있다, 없다? 상수항에 아예 빼버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상수항이 없다고 치고 계산을 합니다, 일단. 그럼 뭐가 나오겠어? 2n? 2n 더하기 2N 더하기 2n 더하기 2가 나오죠. 그게 바로 n 대신 n-을 넣고 뺀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2n 더하기 2가 나와요. 이게는 언제냐면 n이 2부터 1은 1일 때는 여기다 1을 넣어서 이렇게 다 했죠. 넘어갑니다. 자, 43번이 이제 요런 게 또 기출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요. 이쪽은 기니디 안 어려워요. 이쪽은 기니디가 지수로그 파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하고 할만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니디는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해도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그거 시간 들여서 풀 바에는 차라리 다른 거를 푸는 게 좀 성과가 다른 것도 들었어. 낮죠. 성과가 낮다고 그랬지 딴 걸 무조건 풀 수 있다고 나 했어요. 자, 첫 항이 A1, 공차가 D1, 근데 첫 항이 B1, D2인 각각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의 합을 더했더니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AN 더하기 BN을 새로운 수열 CN이라고 해볼까요? 근데 요 CN의 합이 바로 SN 더하기 TN이죠. 너는 CN의 합이에요. 맞아요? 네. 잘 생각해봐. 양쪽을 얘네를 쭉 1부터 n까지 더하고 1부터 n까지 더한 거는 1부터 n까지 더한 거랑 똑같은데 그럼 SN 더하기 TN은 지금 2분의 7n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n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CN이라는 수열은 어떤 수열이 나와요? 합에서 다시 일반항으로 7n부터 시작하고요. 1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1 나오죠. 그러니까 빼기 6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가 뭘 뜻하냐면 D1 더하기 D2를 의미하고요. 마이너스 6에서 얻어지는 거는 A1 더하기 B1이 1이라는 게 얻어지죠. 요거 이해가요? 보겠습니다. 기억번. A1과 B1이 같으면 A1은 1일 리가 없죠. 니은번 AN이 n이면 넘어가면 BN은 6n 빼기 6 되는 거 맞죠? D1 더하기 D2가 7인 것도 맞죠?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44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좋아? 아니야, 그 늦게는 안 끝나요. 엄마한테 10시 10분 넘어서 그래. 딱 맞는 시간 같은데. 10시 10분 정도면 딱 맞지 않을까? 말했지? 2시 안 끝났나? 아니, 그러니까 10시에 끝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가 엄마 좀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 맨날 기다리는데 개놈 새끼야. 지난주에 엄마한테 문자 보냈는데 응. 성재 카톡이랑 엄마로 바꾸고 보내려고 하다가 응. 성재가 안 받아줄 것 같아. 아. 잘했다 이놈 새끼야. 다음에 하면 받아줘야 돼. 자연스럽게. 와, 나 저거 내가 했던 건데 옛날에. 아니, 근데 학교에서 아빠 해도 받아라. 아빠 근데 너네 부모님 연락처가 내 핸드폰에 찍혀 있기 때문에 아빠 전화 되죠. 엄마가.
아, 뭐, 아빠가 할 일이 없어서 그 문자를 보내줄까요? 그 시간에? 아빠는 보통 일찍 주무시고 출근하시겠지, 네. 무조건 맨날 쥐고 전화라고요. 왜 죽었어, 이거? 왜 죽었어? 일하러 가야지. 일어나. 2점 연속 노예여가지고. 살기 싫어. 자. 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어요. 그래? 찌글찌글해서 소금 너무 많이 퍼가지고. 소금을 왜 퍼? 이거 때문에 이걸 지금 밥하고 손가락 하고 쌤이 만든 카스트 때문에 보였습니다. 시험 잘 봐야죠. 자,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B5분의 A5의 값을 구하고 싶대요. B5분의 A5. 일단은 S와 이제 T의 비율 자체가 이와 같은데 등차 수열에 대해서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SN과 T는 원래는 N에 관한 2차식이었을 거야. 그지? 즉 비율 자체는 이렇게 생기긴 했지만 원래는 분자분모에 AN 더하기 뭔가 N 같은 게 이렇게 곱해져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통인수로 그냥 K라는 어떤 실수 정도는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SN이라는 거는 이렇게 쓰고 TN이라는 건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이거 이해가요? 무조건 이차함수인가요? 무조건 이차함수죠. 왜냐하면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는 항상 2차식의 형태, 그리고 요 원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N이라는 인수는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K는 그냥 어떤 실수일 수 있으니까, 뭐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B니까 앞에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꼭 1일 필요는 없잖아. AN 플러스 B 입장 안 돼요. 어느 거를? K 하고는 아. 상수가 없어도 돼요? 상수항이 없어야 되죠. 왜냐하면 등차 수열은 항상 어딜 지난다고 그랬어? 등차 수열의 합은 원점을 지난다고 그랬다면 N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AN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A5와 B5의 비율을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데, 주어진 식에다가 각각 5 넣고 4 넣고 빼셔도 되고요. 각각을 이용해서 AN과 BN을 K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자, 써볼게요. 너가 최고차항이 2K죠. 너는 최고차항이 4K가 됩니다. 1 들어갔을 때 서로 같아야 돼요. 1 들어가 보면 얼마 나오냐면 3K 나오나요? 빼기 K 하면 되겠죠? 요 N인데. 이렇게. 그죠? 밑에는 6KN. 1 들어가면 K 나오니까 빼기 5K. 이렇게. 그럼 K라는 상수를 모르더라도 B 5분의 A5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게 보이겠죠? 한번 써도 몇 번 쉬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한 번 더 쉬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안 쉬어요? 어쩐지 체력이 딸리잖아요. 왜냐면 아까 조금 쉬는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뭐 좋을 대로 하세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를 하도 되고. 조3모사. 이게 45번 쉽죠? 끼워 넣기이고요. 각각 등차를 이룰 때 우리는 서로 뺀 거니까 뭘 보는 거야? 공차의 B만 보면 되죠. 공차의 B. 그래서 첫 번째 수열의 공차를 D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수열의 공차를 D2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뭘 하고 싶냐면 3D1 나누기 D2가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개수와 이제 요 항의 개수와 그 다음에 요 차이를 알 수 있으니까 D1과 D2를 구할 수가 있죠. 102에서 100을 뺀 게 몇 개의 공차예요? 50개. 정확히 50D1이죠. 여기에서의 공차는 개수는 어떤 식으로 세냐면 전체 항의 개수에서 하나를 항상 빼시면 됩니다. 전체 항의 개수는 뭐죠 이거? 머릿속으로 2를 빼서 100을 뺐네. 자, 그래서 전체 A1부터 A49가 49개. 근데 앞뒤로 한 개씩 더 있으니까 51개에서 하나를 빼서 50개의 공차. 밑에 것도 마찬가지 81에서 3을 빼주시고요. D2 입장에서는 얘는 몇 개의 공차냐면 26개의 공차죠. 이거 맞아요? B1부터 B25까지가 25개. 앞뒤로 한 개씩 더 있으면 27개. 그거에서 하나를 뺀 게 공차의 개수. 응? 뺀 거니까 나 엄청 줬지.
자, 오늘 엄청 D1, D2 나오면 이제 끝났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46번 한번 풀어볼게요. 3 있고 A1 있고 AM 있고 수에는 방금 풀었던 45번과 비슷하죠? 3과 17의 요 차이와 45와 17의 차이 잘 관찰을 해서 요거는 이제 45번과 다른 점은 46번은 하나의 수열이에요. 요 전체가 하나의 수열이고 그러니까 공차도 다 일정한 거고 45번은 공차가 위아래 수열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전체 수열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몇 개의 공차인가 요만큼은 몇 개의 공차인가를 이제 미지수 m과 n을 이용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써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4인데 14가 m 더하기 1개의 공차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지? 28인가요? 28이 이번에는 n 더하기 1개의 공차죠. 두 식을 서로 나눠주시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m 더하기 1 분의 n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47번 보겠습니다. 자, 네. 47, 48, 49번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47, 48, 49에서 이런 상황이 이제 왜 등차 수열을 이루는가를 보시면 돼요. 참고로 어떤 키워드가 있으면 무조건 등차 수열이냐면 두 번째 줄에 등분 밑줄 47번에 두 번째 등분 동그라미 48번에 세 번째 줄 8등분 역시 동그라미 49번의 첫 번째 줄 끝에 등분 동그라미. 자, 등분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입니다. 등분인데 등비 수열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등분된 경우에는 왜 등차 수열이 나오냐면 요게 지금 직선이랑 직선이라서 요 x좌표의 차이가 일정하게 늘어나면 y좌표도 일정하게 y값도 일정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직선 요 선분의 길이라는 건 함수끼리 서로 뺀 건데 그 서로 뺀 함수 입장에서도 일정하게 이제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P1Q1부터 해서 P7, Q7까지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데 그림을 보시면 P, N, Q, N이라는 거는 요거를 서로 빼는 거죠. 이렇게 쓰지 않고 그림을 그냥 그릴게요. 자, 이렇게 직선이 두 개가 있어서 여기가 2,3이고요. 맞나? 2,2인데 여기가 2,6인가요? 오케이. 다음에 여기가 4,3 4,9 나오나요? 자, 이런 상태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등분을 했어요. 선분 A, B를 등분, 밑에 것도 또 똑같이 등분을 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자, 이런 식인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요것과 요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점 자체를 46번처럼 두 개의 숫자 사이에다가 등차 수열을 끼워 넣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두 길이가 있을 텐데 요 길이는 얼마냐면 4짜리고 여기는 6짜리인데 4와 6짜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8개를 끼워 넣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끼워 넣기.
근데 문제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이것의 합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차피 너를 더한 것과 너를 더한 것은 4와 6을 더한 것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것의 합을 구하는 데 있어서 너 더하기 너 나누기를 쓰는 게 아니라 4 더하기 6 나누기 7개인가요? 미안해. 8등분이라 7개죠. 그걸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4 더하기 6 곱하기 항의 개수가 7개. 답은 손쉽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48번 같은 경우에는 뭐랑 뭐 사이에 끼워 넣었다고 보면 될까? 0과 0과 16. BC 사이에 끼우면 BC 사이에. 16 아니에요. BC를 구해야 돼요. 설마? 여기가 15도고 45도죠. 설마. 어떻게 구하면 될까?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15도 동그라미. 15도 동그라미 해보라고. 15도. 그렇다. 아니야. 자, 여기가 45도고요. 찍찍찍 나가. 여기가 15도니까 여기는 30도. 16이니까 8. 그럼 볼게요. 어디가 나와 있냐면 A, B가 16. 그 다음에 A, C가 8루트 6.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8루트 3인가? 네. 그러니까 여기는 8루트 6이 되는 게 딱 맞죠. 그죠?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냐면 너에서 너를 뺀 요 직각 이등변이니까 8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요게 가장 마지막 항, 가장 첫 항은 0인 거고요. 사이에 몇 개를 끼워 넣었냐면 7개를 끼워 넣었다면 답은 2분의 0 더하기 너 곱하기 항의 개수. 풀이는 똑같죠. 예? 아이고. 답이 이게 아닌데? 답은 K를 더해야 되는데 공차를 안 구했네. 공차를 더해야 되잖아. 나는 그냥 한만 구한 건데. 공차는 얼마야?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차이가 몇 개예요? 차이가 7개야? 8개, 8개. 8등분이잖아, 8등분. 그러니까 요거 K는 1 더하기 루트 3마일. 29. 넘어갑니다. 49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나이스. 아, 왜 넘어간 게 아니라 푸는 거였어? 나이스. 유치해. 아. 우석이한테 한 얘기 아닌가? 자, 자, 쌤롤 발표해야 된다. 쌤롤 발표. 가정 성공하면 나이스. 아닌데? 그런 적이 있나? 쌤 너무 무지성 가정만 들어가지고. 저 빼고 나이 밀리고 있는데 빼고 뭘 하면서 나 무지성 가정만. 도움핑 존나 찍어봐. 진짜. 일어나 잠시만. 우리 미드 뭐 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날 밀고 있을 때 가는 거야. 날 밀려 있을 때 가는 건 진짜. 근데 상대가 내 칼부를 먹었단 말이야. 그럼 나도 먹어야지. 원래 정글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갔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근데 날 다 봤어. 와 진짜. 랩차 나이스. 뭐라 못한다고 쌤. 심지어 거리가 높아. 롤에서는 야자 타임을 하죠. 피어스 들어간 아이들. 피어스. 그러면 쌤또막 밤새 써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계신데 강등만 다음 날 본즈 4. 이게 이제 게임의 슬픈 점은 꼭 많이 한다고 티어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실력의 점수에 점근선이 있습니다. 점근선. 근데 진짜로 있어요. 실력 오르는 게 로감수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로감수 아니죠. 로감수는 무한대로 커지니까. 선생님은 약간 점근선이 없네. 약간 사이언스 넣었어. 2의 마이너스 x 곱하기 사인 x 같은 이런 함수인데 이거 미적분인데. 이렇게 생긴 함수 있어요. 영의 수렴한 거. 플러스 k. 자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인데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진 않았고요. 생긴 거는 등변처럼 생겼는데 등변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분을 했을 때는 역시 얘도 등차 수열이 나오는데 왜 등차 수열이 나오냐면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조선을 좀 그려보시면 자, 요만큼의 가로 길이 한 칸을 뭐 X라고 하고 여기는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사다리꼴에서 어차피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넓이가 같죠? 이렇게. 근데 요만큼이 늘어나죠. 요 사각형이 각각 한 개씩 늘어나요. 아랫줄로 내려오면 사각형이 두 개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갈수록 넓이가 일정한 값이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 자, 그랬을 때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n의 값을 구해봐라. 구조를 보니까 지금 어차피 높이나 이런 것도 주지 않았고 선분의 길이 같은 것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식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A1, A2분의 1, A2, A3분의 1, 땡땡땡, A7, A8분의 1씩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A2 마이너스 A1 분의 1 곱하기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부분분수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A1, A2분의 1이라는 거야. 2, 3도 마찬가지죠. 2, 3일 때도 똑같이 이 부분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 값은 공차 D로 일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쭉 더해 보시면 D로 묶이고, 그러니까 D분의 1로 묶이고 이 뒷부분이 더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고 마지막에 누가 남냐면 마이너스 A 보시다시피 8분의 1이 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식 정리해 보시면 D분의 1 A 1분의 1 빼기 A 8분의 1이 나와요. 너가 우변이 뭐냐면 A1, A8 분의 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너가 A1, 그럼 A8 빼기 A1 분의 1 A 1분의 1 빼기 A8분의 1 곱하기 N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요걸 구하고 싶고 요 값이 7D죠. 그러니까 N 값은 7이 나오네요.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는 그냥 부분분수식 정리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됐죠? 응? 분모가 곱의 형태로 돼 있으니까. 분모가 곱셈의 형태로 돼 있으면 거의 부분분수로 많이 해요. 분모가 곱의 형태 플러스 쭉 늘어놓으면서 합을 하는 형태. 왜? 요게 지금 뭐였냐면 원래 얘가 공차가 A1, A8 넓이가 공차인 거예요? 네. 맞아요. 넓이가 공차인 거예요. 요만큼의 넓이가 공차예요. 정확히 말하면 요거 더하기 요거. A1 곱하기 A2도 계속 공차로 응? 뭐가? 아, 그게 아니고 얘를 부분수로 쪼갠 거예요. 이거는 A1, A2와 무관하게 요게 나와요. 요게 항상 요 식이 나오는데 부분수를 정리하면 요 분모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등차 수열에 한해서 공차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뒤도 마찬가지고 2, 3일 때도 마찬가지고 등차 수열이 되지 않으면 이 앞에 있는 D분의 1로 묶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묶이기 때문에 얘네끼리 소거가 되는 거예요. 묶이지 않으면 소거가 안 돼요. 넘어갑니다. 다음에 50번 할까 말까? 아니요, 진짜 너무 제거 쓰나요? 지금 사람 안 나와 20회면 16밖에 없어요. 그래? 보통 시간대 왜 이렇게 못하는 5만 원 거지. 51번 하겠습니다. 나이스. 와, 우리 선물. 왜? 허리 아이. 진짜로. 자, 루셈이 커. 삼각형 ABC와 꼭지점 B를 지나는 선분 AC 위에 한 점 H가 있고요. 거길 지나는 직선이 L. 그 다음에 C를 지나면서 너랑 평행한 직선이 M. A에서 수행발을 내렸을 때 뭘 알려줬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36이라는 점. 그 다음에 AP, BH, PQ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서 AHP는
4루트 3이라는 걸 알려줬을 때 사각형 CQPH의 넓이를 구해봐라. 너는 30도이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것 아닌 문제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직각이죠. 너랑 너랑 평행하니까 여기도 당연히 직각입니다. 지금 현재 ABC의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줬고 그리고 요 AHP의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줬는데 AHP의 경우에는 각도가 나와 있는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 두 개 곱한 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8 루트 3이 돼야 되죠. 그죠? 너 곱하기 너가 8 루트 3이 돼야 돼요. 맞나? 네. 그럼 어떻게 되면 되지? 아래 루트 8. 루트 8이라고? 맞나? 맞네? 아니. 맞네? 자, 그래서 이렇게 2루트이죠, 2루트. 2루트. 여기는 2루트 6이 됩니다. 4루트. 그래서 요 길이가 일단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BH, 요 ABC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삼각형 ABC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BH의 길이를 X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Y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삼각형 AB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1 X 곱하기 높이 더하기 2분의 1 X 곱하기 Y 즉 2분의 1 X로 묶이고 2루트 6 더하기 Y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해가요. 네.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으로 두 개로 쪼개서 밑변 높이 밑변 높이 이렇게 곱한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36이래요. 는 36. 마지막으로 AP, BH, PQ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AP는 요게 AP고요. AP 그다음에 BH는 너 PQ가 요거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 공식 2루트 6 더하기 Y는 2X가 돼야 되죠. 그 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사다리꼴의 넓이는 Y 값만 나오면 너랑 닮았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죠. 계산하면 나오나요? 네. X 여기다 대입하면 X 6 나오고 Y가 12-2루트. CQ. 근데 얘가 정확히 2루트 6이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12가 되고 요만큼은 너를 루트 3으로 나눈 4루트 3이 돼서 넓이는 24 루트 3이 되겠네요. 아니 여기서 어이? CQPH니까. 아, 그거 빼는 거죠. 거기서 요거 빼면 되죠. 요거 구하는 거니까. 네. 24 루트 3에서 요거 4 루트 3을 빼면 20 루트 3 나오죠. 답은 4번에 있습니다. 끝. 52번 보시면 아하. 52번 풀어보세요. 없지. 스킬이 너무 짧아졌는데요, 요새. 힌트가 좀 부실해. 귀찮아졌나? 기가 있으면 미치게 됐는데. 힌트가 좀 부실해졌어요. 얘네랑 세 줄씩. 보기는 봤나요? 이거는 보나요? 아, 그럼요. 풀어보세요. 쉬워 보이는데. 쉬워 보이죠? 나 쉽나 보죠. 경우를 나눠서 풀면 그냥 잘 풀려요. 잘 풀리는데 아주 정식지. 절대값이 제일 싫어. 인정. 그런 대로 차지.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AN의 그래프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AN은 직선이니까
뭐가 달려가는 실패했어. 그래? 싫어. 첫 번째 A 1, 2, 3, 4가 다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저거 양수일 때, 이거 양수일 때, 양수일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아니 4개밖에 안 나오잖아. 냥냥냥. 3이 양수고 4는 양수잖아. 냥냥냥. 응응냥냥. 응응냥. 또 어떻게 되지? 맨 앞은 음수고요. 무조건 음수. 8가지 경우, 아니 8가지래. 여기는 음수고요. 또는 그러니까 양, 양양, 양양양 이렇게. 냥냥거리고 맞잖아. 그러니까 A 2, 3, 4 중에서 음수가 없을 때,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정확히 4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등차수열이라서 이게 부호가 막 섞이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앞에가 마이너스로 시작했으면 마이너스로 가다가 플러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끝까지 마이너스이거나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넘어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공차의 범위가 나오거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2랑 A3 사이에서 만약에 0이 있어. A2는 음수고 A3이 양수야. 그러면 A2와 A3을 D를 포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첫 항은 아니까. 그럼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다. 그럼 D의 범위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갖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서 D를 구해서 범위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데 되게 번거롭다는 거야. 케이스를 다 나누는 건 사실은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가 n이 1일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냐면 마이너스 8에 있어요. 그죠? 절대값 그래프라 함은 선분의 길이죠. 선분의 길이. 어차피 너는 어차피 8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날리고 넌 어차피 A 2, 3, 4를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게 8이 나오면 되는데 걔는 이제 선분의 길이의 합이 정확히 8이 나오면 되죠. 자, 그럼 만약에 공차가 여기가 지금 1, 너가 2, 3, 4라고 해봅시다. 다 더해서 이제 16이 되고 싶은데 요거 지우지 맙시다. 요거 A1, 1까지 그냥 포함을 해서 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보면 만약에 공차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주어진 조건은 만족하지 않죠. 왜 그래요? 요 길이가 벌써 8인데 얘는 다 8보다는 더 커지겠죠. 그럼 다 8을 더했을 때는 16이라는 값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직선이라는 건 기껏해야 어떤 식으로 갈 것 같냐면 요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예컨대. 그죠? 근데 정확히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그러면 요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왜 그래요? 8 더하기 0, 8 더하기 0이 딱 16 나오죠. 그죠? 요거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 지나가는 가능하고 요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면 이렇게 더한 게 뭐야? 8보다는 좀 크겠지. 그지? 둘이 더하면 8보다 좀 크고 둘이 더해서 8보다 좀 크니까 16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요거보다는 좀 기울기가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경계가 최초의 경계가 누구냐면 바로 얘입니다. 얘. 이거 얼마야? 3? 너가 8이죠. 3분의 8보다는 공차가 좀 일단은 크거나 같아야 돼요. 3분의 8인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점점 기울여 봅시다. 되는가 안 되는가. 요 사이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요 사이에서는 요 사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네까지는 음수고요. 얘는 양수라는 소리야. 즉 이렇게 나오거든.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더하기 A4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시면 요만큼이 지금 8이고 너가 공차 1개고 마이너스 플러스 8 빼기 D 나오는 거 맞나요? 정확히 어떻게 돼요? 16이 되죠. 그죠? 즉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거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럼 여기는 어떨까? 요 사이는 뭐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한가요? 대모하죠. 자, 해볼게요. 만약에 너랑 너 사이에 있어. 해볼게.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더하기 A3,
더하기 A 4가 나오는데 자 요렇게 되면 요게 16이 되기 위해서는 공차가 얼마가 나와요? 8 나오죠 8? 8 나오지 않나? 아닌가? 8 아닌데? 4 아니요? 4 나오지 않나? 정확히? 네. 요거 두 개, 요거 공차 두 개, 아 맞아요. 좌변 4D 나와요 4D. 어렵네.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거 가능하고요.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확히 공차가 4인 게 요거네. 요게 4인 거 아닌가? 맞아요. 네. 3형. 그러니까 요 사이밖에 안 되네요. 아, 오케이. 여기가 요렇게 됐나요? 아, 그래서 D 값의 2분의 1이야.